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보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많이 다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보상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제 그 모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사고 유형이 보면 화재로 인한 손해도 있고, 수재, 배상 책임 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산재 손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손해, 기타 여러 가지 손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배상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배상 문제는 이제 인적 손해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물적 손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인적 손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상 책임 기준이 있겠죠. 그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거의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 약관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 똑같은 한 사건이라도 이 손해배상액, 소위 법원에서 판결하는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분야에 들어간 보험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이제 다룰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루는 얘기는 어떤 디테일에 들어가서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략 배상 책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약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이 바운다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적 손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물적 손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가 망가지거나 건물이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장비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판사나 변호사들이 금액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사정사, 가해자 쪽에서 손해사정사가 평가를 하고, 또 피해자 쪽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 감정을 하는 것도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의견이 일치가 돼버리면 그대로 통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서도 그러면 가해자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피해자 주장하는 금액이 틀리면 법원을 감정을 하는 사람들에서 중간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이제 판사가 그 내용을 근거로 어느 날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인적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적 손해도 물론 손해사정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변호사들도 금액을 자기네들이 얼마다 해서 이제 대략 크게 나누는 것이 이제 장례비, 사망 사고라고 보면 장례비, 그다음에 이제 상실 수익액, 그다음에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올리고, 판사도 그걸 보고 양쪽에서 가해자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 치면 판사가 이제 그걸 보고 또 자기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물적 손해하고 인적 손해는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물적 손해, 인적 손해 부분에서는 이제 손해사정사가 주장을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변호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 장례비는 보통 이제 보험 약관상에도 500, 판결에서도 보통 500 정도 떨어지고요. 근데 위자료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자료는 보통 이제 19세 이상 60세 미만, 60세까지는 이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결을 약관에서 정하고, 19세 이하라든가 60세 초과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대략 지금 1억 5천 정도를 판결을 냅니다. 이 위자료는. 그래서 위자료 이제 1억 5천에서 이제 과실이 있다거나 나이가 이제 좀 많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감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 과실 30%다 그러면 1억 5천 기준으로 30% 떨어져 나가면 한 1억 정도가 이제 판결이 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약관규례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실 수익액은 이제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라이프니츠 기술을 적용하다가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어떤 호프만 기술을 바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또 호프만 기술을 240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약관에서. 그 240이 더 나오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차 경력이 됐다. 이럴 경우에 보통 군대까지 갔다 오면 이제 한 32살 정도, 이런 경우에는
그 상실 수익의 계수가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호프만과 라이프치를 설명을 드리면 호프만은 단리로 이자를 공제하는 것이고 라이프니치는 복리로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무조건 호프만이 유리합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치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호프만을 바꿨지만 240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다섯 경우는 금액이 택도 없이 모자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한 5억 가까이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는 이렇다고 치지만 미국의 케이스, 옛날에 괌 사고 때 제가 경험을 한 것인데 위자료가 엄청나게 딴 부분은 달라질 것이 없죠. 장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위자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정치적인 위자료 부분을 미국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그때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 대한항공 괌 사고 때 칼하고 합의를 했을 때 보통 한 3억에서 5억 사이 보통 합의를 했으면 소송으로 간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그의 10배 또 한 30배 이렇게까지도 뭐 조정을 해서 결정을 했거나 판결을 받았거나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이제 괌이 미국 연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었죠. 제가 현장에도 이쪽 대한항공 그쪽에 나가서 이제 그 유가족들 상대로 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했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요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가족 중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은 일단은 소송 속가를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송 속가가 판결이 떨어지면 소송 속가가 결정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판결이 나겠다는 것이 짐작이 되거든요. 그게 100%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소송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해주는 이제 변호사한테 변호사 보수가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보험회사 이 기준은 이제 대략 그 소송 속가의 한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약관으로 나온 금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냥 약관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금액의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생활이 곤란하다. 가장이 돌아가셨는데 당장 이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1년, 2년 버틸 수 있는 내 시간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소송 속가의 70%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약관 기준은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소송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 특인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관 기준 2억이 나왔는데 소송 속가가 만약에 뭐 3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란스를 조정을 해서 너희들 변호사 비용 이래서 아까 이제 3억 5천이 5억이 나왔다. 그럼 5억에서 70%는 5천은 30% 3억 5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네 2억 나왔다 그러면 그럼 3억 5천이면 우리가 뭐 한 3억에서 이 정도 제시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소송에 의한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금액의 70% 수준이 얼마라는 걸 알고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얼마나 얘기해도 나는 이 정도로 내 소송을 진행하면 이 정도를 받으니까 지금 빨리 받는 것도 중간에 또 이자도 이제 공제하는 시기 되니까 서로 그런 타협점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 좋고 이럴 때 이제 직접 이제 그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전문가들 이제 손해사정사나 아마 이제 변호사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절충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